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항노화, 엔티에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변죽만 올렸는데 오늘은 이제 상안검 성형술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안검 성형술,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눈 처짐 고치는 쌍꺼풀 수술입니다. 눈에서, 눈꺼풀에서 수술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저는 보통 쌍꺼풀이다 하면 35세 미만은 쌍꺼풀, 35세 지나서 하면은 이제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이제 차팅을 하는데요. 상안검은 눈썹, 이마와 다 관련이 많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처진 것을 수술하는 데는 눈꺼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눈썹에서 하는 거, 이마에서 들어올린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상안검, 눈에서 쌍꺼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느냐?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 때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꺼풀이 처졌을 때, 또 그냥 눈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할 때도 해도 되지만은 특히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를 가릴 때라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본인이 결심하실 때, 즉 결심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다고 느끼고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냐? 대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시원하게 막 이런 추상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바람을 말씀하시죠. 적당히 좋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못 봤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대박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또 실망을 하십니다. 이게 수술이니까 낫는 과정이 필요하고, 둘째, 이런 것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면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내가 굉장히 이뻐져 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실망을 하시고, 그렇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눈 뜨는 힘이라든지 눈의 크기라든지 또 눈 떠진 정도라든지 얼굴 구조, 눈뼈의 크기라든지 이런 모든 정해진 것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건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를 이야기하자고 그러죠. 이게 이제 쌍꺼풀의 모양, 수술 후, 성형술 후에 쌍꺼풀이 크게 생기는 걸 좋아하냐, 작게 생기는 게 좋아하냐, 중간 정도가 좋냐, 또 앞은 속이 들어간 게 낫냐,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웃라인으로 된 게 낫냐, 중간이 낫냐, 평행형이 좋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추상적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가장 예쁘게가 가장 참 힘든 이야기죠. 눈이 시원하게 떠지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눈이 덜 떠지는 분이 시원하게 떠지게 하라는 이해가 되죠. 눈을 조금 더 폭을 높이자. 그건 안검 하수 수술에 해당됩니다. 또 눈이 너무 작다, 꼬막 눈이라고 하는 이런 눈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폭을 넓힐 수도 있죠. 앞팀을 하거나 뒤팀을 해서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서 싸나워 보인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방향 성형술을 하는 을 개발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즉 쌍꺼풀 모양에서는 쌍꺼풀이 없던 분이 너무 갑자기 큰 쌍꺼풀이 생기면 자신들도 놀라고 친구분들이 다 놀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걸 생각해서 자기의 성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면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주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하면 안 하는 듯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듯이 하면 금방 또 처지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는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눈을 시원하게 떠지게 하겠다. 안검 하수죠. 눈동자가 다 안 보이는 분들은 눈을 더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반 정도는 수술 안 하고도 안구 건조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하게 되죠. 왜? 눈꺼풀을 수술하게 되면 눈꺼풀은 눈동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에다가 기름칠, 물기를 얹어줘야 되는데 깜빡이는 게 껌뻑껌뻑하죠. 그러니까 보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꽉 닿는 것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구가 마를 위험이 많고 그래서 안구가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안검 하수의 경우에는 눈을 더 크게 뜨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너무 과격한 변화를 갖지는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눈 폭이 좁은 사람들은 넓게 하는 것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박테리아 할 경우에는 다시 붓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틀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눈꼬리 내리기는 지금 말씀드린 밖을 틈에서 아래 눈꺼풀이 올라간 걸 조금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이런 그 안검 성형술 에이징 페이스의 쌍꺼풀은 적응증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왜? 눈썹으로 하냐 이마로 하냐 여러 가지 골치 아프거든요. 첫째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쌍꺼풀 수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쌍꺼풀이 적당하게 있던 사람들이 덮여서 그렇다면은 이마를 당기거나 눈썹에서 드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쌍꺼풀이 없다, 아주 적은 쌍꺼풀이 없던 사람은 눈썹에서 하거나 이마를 들어도 크게 효과를 못 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쌍꺼풀 수술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분은 나는 이것저것 이마를 드는 거 큰 수술이잖아. 눈썹에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다. 간단하게 하면서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보고 싶다. 네. 그건 상안검 성형수술입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붓기나 이것 때문에 남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안검 성형, 쌍꺼풀 수술이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시저로 많은 효과를 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걸 권하겠습니다. 셋째는 눈꺼풀이 가벼운 사람들, 아주 너무 무겁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마를 드는 게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들도 쌍꺼풀 수술하면 좋습니다. 쌍꺼풀 수술하면 눈이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이마가 눈썹이 올라가지 않고 이마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눈 두덩이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은 분들이 해야지 두꺼운 분들이 하면 조금 더 퉁퉁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검 성형수술 절개로 피부를 잘라내고 근육을 잘라내도 그 다음에 오는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젊은 사람일수록 상안검 성형수술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세 미만에서는 이마 거상술이라든지 눈썹 절개술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구에 오래 산 다음에 생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처짐을 고치는 건데 20, 30년 살았다고 그걸 고치는 건 좀 너무 심하다. 근데 할 경우도 있습니다. 20, 30년 산 사람의 피부 상태가 7, 80세 난 사람의 피부 상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마 거상이나 눈썹 거상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의 30대 미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 거상이나 눈썹 거상, 눈썹의 흉터를 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은 부적응증은 뭐냐? 쌍꺼풀 수술의 부적응증. 나이 들어서 그건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보통 미간 쪽에 수평 주름이 생겨 있죠. 이렇게 하면은 눈썹을 많이 떴던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그건 왜? 위에서의 처짐이 눈 미간 쪽에 와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주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안검 성형수술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쌍꺼풀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꼭 이마고상술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눈과 눈 사이에 처지면서 나이들이 주름들이 자꾸 생기시잖아요. 이마를 많이 쓰는 분들이 비근부라고 하는데, 눈과 눈 사이에 짠주름이 있다. 이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주름이 좀 더 진해집니다. 그 주름의 수평주름은 이마로부터 내려와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면 이게 더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름이 있는 분들은 이마 거상술이 낫고요. 또 쌍꺼풀이 없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마 거상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까치 주름이 많은 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눈과 눈 사이에 비근부 주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처져서 내려오는 주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더 처지게 되니까요. 더 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상안검 쌍꺼풀을 하면 쟤네들은 이쁘게 되는데 왜 우리는 노화로 생긴 피부의 처짐과 젊은 사람들의 피부는 전혀 탄력성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할수록 이쪽에 처지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은 단축 구멍 수술입니다. 눈 있는 데만 째고 모양을 만들고 꼬매죠. 여기 있는 거나 눈과 눈 사이에 비근부에 있는 피부 늘어진 거를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 위에 처진 근육을 제거하게 되면 이쪽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서 까치주름이 많은 분들도 이마거 상술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이 무거운 사람들 또 쌍꺼풀 하면 많은 분들은 눈이 퉁퉁하면 이제 지방을 빼면 눈이 얇아지잖아 이런데 눈을 퉁퉁하게 하는 것은 피부가 있고요. 피부가 제일 큰 요소입니다. 둘째 근육, 셋째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눈을 퉁퉁하게 하기 때문에 지방을 좀 뺀다, 피부를 좀 잘라낸다, 그것만 가지고 얇게 충분히 되지는 않고요. 특히 이마로부터 내려오는 피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엑스트라로 더 붙어지기 때문에 눈꺼풀에서 우리가 그러한 조직을 제거했더라도 더 두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할 점입니다. 이런 수술은 보통 쌍꺼풀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앉아서 디자인하고 피부를 어느 정도 자를까? 그건 이제 수술하는 의사의 미적인 감각에 달려있겠죠. 또 상처가 난 다음에는 실밥은 한 5일 안팎에 풀고요. 급성붓기. 대부분 이제 나이 드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언제 직장을 갈 수 있냐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면 일주일 내에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물론 좀 부어있죠. 선글라스 끼시면 괜찮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워지고 내 것같이 되는 데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자, 문제는 부작용이 아니라 낫는 과정에서 불편함입니다. 처음엔 눈을 못 감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뻑뻑할 수도 있고요. 인공눈물 좀 넣으셔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눈이 아까 말씀드린 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눈을 당기는 느낌, 잡아당기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자기화되어서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상안검 성형술은 눈이 많이 젖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무거워 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좋게 개선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요. 예전에는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죠. 옵션들이 다른 것들이 더 낫다는 거 아시고요. 이제는 오래 사시는 기간에 비해서 눈이 처지는 기간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지날 수가 있습니다.